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업업 스타트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생생한 스타트업 현장 이야기 마련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팜스코에서는 각 부문별로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는데요. 먼저 충북 음성에서 근무할 신선식품 부분의 생산직과 전북 정읍, 제주에서 근무할 사료사업 부문 생산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부문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5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생명 서비스에서 실손 부문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학력 및 경력은 무관하지만 보건 계열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유관 업무 경험이 있거나 보훈 대상자, 그리고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서비스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8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GS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시공과 설비시공, 전기시공 분야에서 PJT 전문직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건축시공의 경우는 현장 근무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고요. 설비시공의 경우는 현장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전기시공의 경우는 현장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GS건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8월 19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웨이에서 리앤케이 뷰티 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만 20세 이상 35세까지인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유관 업무 경험자 및 피부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취업과 창업의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 업업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대표님 지난주엔 자리를 비우셨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지난주에는 제가 휴가였었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집에서 그냥 쉬려고 했는데 네. 역사상 그 최초의 그 폭염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네. 시원한 곳으로 일본 혹카이도가 좀 우리나라보다는 시원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사실은 급하게 가느라고 제가 환전 준비도 못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 또 환전을 해주는 스타트업 서비스가 또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그래서 환전 서비스도 이용하고 스타트업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휴가가 됐습니다. 아니 휴가를 가시면서도 이 스타트업을 놓지 못하고 계신 대표님이십니다. 아니 뭐 방금 얘기하신 것도 환전 앱이라고 하셨나요? 뭐 여러 가지 좀 휴가철에 유용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그 사용했던 스타트업 서비스들을 좀 조사를 해서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그 환전 앱 그 웨이즈라는 서비스인데요. 네. 보통 환전하시면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중 은행 지점에 가서 환전을 하시고 그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공항에 나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렇습니다. 비싼 환전 수수료를 맞아요. 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전날까지 이제 환전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네. 전날 저녁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도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웨이즈라는 서비스가 전날 12시까지 신청을 하면 원하는 장소로 배달을 해줘서 배달을 해준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에 그 아침 8시에 그거를 환전된 돈을 픽업을 해서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려면 상당히 좀 일단 저는 신뢰도가 높아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이 그 회사가 그 그레이시라는 스타트업인데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은행 통하는 환전 말고는 뭐 명동에 이제 그 뭐 사실은 불법이죠. 그 이제 불법 그곳, 환전 유명한 그곳. 그런 거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1호 온라인 환전 영업자로 올해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허가받은
업체이고요. 네. 웹으로 이제 웨이즈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재밌는 게 WEYS인데 W가 원화의 W, E가 유로의 E, Y가 엔화의 그 Y, S가 달러의 S 이렇게 네. 해서 서비스명을 하고 있고요. 신박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시범 서비스 직접 배달은 이제 시범 서비스인데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요. 지금은 최소 $300 그리고 최대 $2,000까지 환전해 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기준 환율 그대로 이제 환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수수료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오신 분한테 아니 그러면 수수료 없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했더니 배달까지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환전에 따르는 수수료보다는 결국은 환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여행에 필요한 부가 서비스들을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네. 뭐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좀 박리담회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네. 것 같습니다. 웨이즈라는 애플리케이션 알아봤고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여행 가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패키지 아니면 요즘은 또 자유여행. 네. 조서연 앵커님은 주로 어떤 걸로 가시는가요? 저는 거의 자유여행이죠. 네네.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사실은 자유여행이 그렇습니다. 대세입니다. 그래서 자유여행객을 위한 서비스를 한 2가지 정도 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이리얼 트립이라고. 오. 네, 이게 국내 스타트업입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창업을 해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자유여행객을 위한 그 현지 한인 가이드 서비스 네. 연결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뭐 현지 체험, 액티비티 그리고 뭐 입장권, 교통 패스, 에어텔 숙박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 누적 거래액이 벌써 1,500억 와. 정도가 됐고 네. 올해 이제 월 거래액이 100억 정도가 되면서 그 월 단위 이제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BEP를 이제 넘긴 상태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외 나가면 사실은 이제 자유여행 가면 좋기는 한데 뭐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동안에는 이제 그 영어로만 된 그 현지 서비스가 네.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는 유럽 갈 때 좀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홋카이도 갈 때도 보니까 이미 홋카이도에 있는 뭐 현지 교민이라든지 네. 현지 업체들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다양한 그 자유여행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좀 신생, 그 창업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서비스인데요. 트리플이라는 그 서비스가 있습니다. 트리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자유여행을 가면 저는 이제 그 앱을 한쪽에 쫙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네. 그 뭐 지도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마이 리얼 트립 같은 거 하고 숙박이라든지 이런 거 쭉 모아놓는데 트리플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 스케줄을 여기서 생성을 하면 관련 서비스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일본에 입국을 한다 그러면 입국 시 방법이라든지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가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리고 연관 서비스들 지도 앱이라든지 숙박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를 시켜서 제가 그 스케줄만 계속 등록을 하면 거기서 뭘 먹을지 네. 아니면 숙박을 어떻게 할지 오. 교통편을 어떻게 할지를 이게 계속 보여주고 그런 이제 저 같은 이제 여행객이 만들어 놓은 여행 여정들을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추천도 해주고 네. 그런 이제 좀 자유여행객에게 좀 특화된 좀 더 진화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소개시켜드리면 뭐 여행지에서 동행자를 만나서 이제 그 여행을 할 수 있게 매칭을 해주는 땡그랑이라는 이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고 또 투어 액티비티 쪽을 특화시켜서 와그 트래블이라는 서비스도 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여행에 좀 든든한 동반자가 예.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여행 가면 구글맵밖에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또 오늘 소개를 많이 해주시니까 웨이즈 환전부터 네, 또 마이 리얼 트립 그리고 트리플까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휴가철인데 많은 분들 또 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 또 한번 사용해 보셔서 현지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뭐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새로운 투자 유치를 하셨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네, 저희 회원사 중에 좀 이번에 유의미한 투자를 받은 곳이 있어서 네.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코리아라고 일반 그
시민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네. 2013년에 설립해서 이제 IT 기반의 종합 물류 서비스를 하는 기업인데 네. 보통 이제 이륜 자동차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요. 네. 그 동안에는 이제 좀 오토바이 이용화 물류라고 하면 영세 업체들이 많았는데 네. 이미 누적 투자를 많이 받았고 좀 종합 서비스하는 업체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코리아가 지난주에 현대자동차와 미래에셋으로부터 275억의 예.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요. 좀 더 큰 의미가 있는 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한 의미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 딜리버리를 하는 시장에 대해서 메시코리아하고 협업을 하고 이 투자된 금액을 그쪽 분야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물류 분야의 이제 혁신 좀 더 촉진하는 그런 대형 투자가 네.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속해 있는 스타트업 한 곳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맨에서 나오셨네요. 유진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또 처음 모셨는데 어떤 회사를 또 운영하고 계신지 또 네.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유 오피스 비즈피스의 대표이고 임대관리 시스템 리스맨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유진희입니다. 네. 상당히 워킹맘이신데 스타트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굉장히 슈퍼우먼처럼 보입니다. 일단 회사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보통 이름에는 이제 기업의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리스맨 어떤 뜻입니까? 네, 리스맨은 영어로 리스와 매니지먼트의 합성어로서 임대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스맨에서 맨은 사람의 의미가 있는데요. 임대 관리에 있어서 착하고 충성스럽고 영리하고 똑똑한 직원의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리스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좀 다중적인 의미네요. 우리가 그 리스 임대하다 할 때 리스와 그렇죠? 매니지먼트의 합성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좀 유출은 좀 할 수 있겠지만 회사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리스맨은 각종 임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기존의 엑셀이나 종이 노트에 기록하던 업무를 PC, 모바일 환경에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임대 관리라고 하면은 많이 생소하고 거리 동떨어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건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들도 한 달에 임대료 얼마를 내는 부동산 임대 시장의 일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임대관리 시스템 리스맨으로 이러한 것들을 시장을 보다 성숙시키고 보다 세련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사무실 임대 관리를 하고 계신 회사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비즈피스라는 공유 오피스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비즈피스라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면서 몇 호에 누구인지 며칠 얼마를 돈을 납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일이 많았고 네. 또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업무에 상당히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스템화가 가능하고 이것이 저의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저같이 임대 관리를 하는 모든 사업장에 필요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임대 관리 시스템 많은 분들이 익숙하면서도 좀 낯선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분야의 스타트업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 예전의 꿈이 저는 예전 회사에서 업무 개선에 관한 시스템 개선 업무 일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 환승 시스템이나 연말정산 시스템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예, 직접 또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좀 시스템 개발을 하시고 난 후에 좀 확실히 좀 변화를 느끼셨나요? 예, 많이 크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있기 전과 후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은 직원이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외부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업무 처리 내용을 변화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그 예전에는 USB 등의 파일이 소실되는 염려가 있었는데 네. 그런 중요한 파일 업무 기록에 대해서 분실의 위험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분기별로 그리고 연간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라든가 법인세 신고 등의 업무 처리를 할 때 기존 노력 대신 대비 한 3분의 1 정도의 예. 수고만으로도 업무 처리가 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방송 보시고요. 다른 일반 분들도 이 리스맨을 좀 활용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인터넷에서 그 회원 가입만 하면 네, 리스맨을 검색하면 되나요? 리스맨을 네. 검색해서 바로 회원 가입을 하고 30일 동안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 그리고 초기에 대량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저희 회사에서 다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좀 이런 분들은 이 리스맨 서비스를 한번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홍보를 하신다면 어떤 분들께 가장 좀 필요한 서비스일까요? 네, 최근에 개인 사업자, 1인 사업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공유 오피스가 많이 생기고 예. 있는데요. 공유 오피스 점주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공유 오피스나 고시원, 원룸 사업자들이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고 또한 대기업에서도 총무팀에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총무팀에서는 여러 개의 건물을 관리하고 그 건물로부터 각각의 임대료를 수납하는데 그 수납하고 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리스맨이라는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리스맨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분야의 스타트업이 지금 좀 많습니까, 대표님? 네, 사실은 리스맨 말고도 국내에도 뭐 예를 들면 그 홈버튼이라고 예. 오피스 중심으로 임대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있고요. 또 스마트하우스라는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의 매매라든지 건설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그 관리, 임대 네. 이 중심으로 대세가 전 세계적으로 넘어가고 있어서요. 이게 프롭테크라는 하나의 산업 분야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퍼티라는 이제 자산이라는 단어하고 테크놀로지하고 네. 결합이 돼서 그래서 이 분야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시 리스맨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죠. 아무래도 처음 이렇게 아이디어를 딱 갖고 시작하셨더라도 분명히 그게 처음부터 순조롭지만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처음에 리스맨을 기획하고 제작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그 리스맨의 최초의 고객 리스트라는 화면이 있는데 최초 기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 네. 매우 화면의 그 조회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화면의 설계가 조금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거의 완성 단계에 대해서 좀 많은 중요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점은 의외로 제가 믿어 의심치 않은 부분에서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항상 좀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또 모든 걸 또 확신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진희 대표님처럼 스타트업 초기 단계에서 이런 여러 좀 장애나 실수 같은 걸 발견을 하고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유진희 대표님은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을 아주 이 경험으로 사실은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가장 좋겠지만 예. 예, 경험으로 이미 답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 중에 백종원 씨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 뭐 저희 스타트업 창업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그
뭐 이렇게 네, 식당 창업. 네네네 그 컨설팅을 해주시는데 미션을 이제 이 식당에 네. 줬는데 신메뉴를 개발해라.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신메뉴를 주방에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드셔도 되는데 굳이 손님 테이블로 가서 손님 테이블에서 손님처럼 앉아서 그거를 먹어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객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스타트업 창업을 하다 보면 주변에는 다들 전문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도 당연히 그 전문가들이고 어떤 이제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조언을 해주시는 엑셀러레이터나 이분들 만나도 다들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매우 당연한데 고객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할 때 흔히 하는 실수인데 외국에는 그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아주 그 초고속 인터넷이 가장 빠른 환경에서 개발해서 잘 돌아가니까 이제 그거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또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놨는데 뭐 노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활용 능력 네.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편리하고 빨리빨리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짜는 게 맞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그 실제로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그 경우가 많아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그런 그 고객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리스벤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얼마나 되셨죠? 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참 이럴 때 많이 보람을 느꼈다, 기뻤다 했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신가요? 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업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화 와서 여러 종류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사용자가 이 기능, 저 기능에 대해서 요구 또는 건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저희 시스템에 그 필요한 내용이 미리 구비되어 있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미리 고객의 필요사항을 제대로 구비해 놓고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참 업무상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이 막연하게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뭐 그 지역적인 한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필리핀이나 미국 등에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문의가 오고 피드백을 받을 때 그것이 체감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좀 혹시나 소비자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있나요? 하고 물었는데 있습니다. 네, 저희 이런 기능 갖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좀 보람을 느끼신다라고 하셨고 또 해외에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의가 온다라고 들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언어 버전 같은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해외에서는. 예, 이런 것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구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은 아직 해외에 사는 한국인의 문의를 받는 네. 실정이고요. 충분히 여러 가지 언어로 구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서 여러 언어로 네. 그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상당히 좀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입소문을 좀 타고 그렇죠? 예, 후기를 타고 나중엔 또 해외에서도 많은 문의가 와서 더 많은 언어를 좀 구비를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우리 언어도 갖고 계신가요? 했을 때 있습니다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지금 뭐 1년 정도 지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주변이나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지원받은 부분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네. 직원 채용할 때 고용 촉진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월 60만 원씩 12개월 총 72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인데요. 네. 단 최저임금의 11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 후 6개월마다 돈이 나오기 때문에 채용 후 6개월 그리고 그 이후 12개월에 6개월치씩 지원금을 받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중간에 퇴사하면은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고용 촉진 지원금을 이제 지원받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자, 이런 지원이 실제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직원을 채용할 때 아무래도 직원의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뭐 책상, 컴퓨터, 뭐 식대 등등 기타 등등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이런 물리적인 금액이 큰 도움이 되고 또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을 때 어떤
각 지역의 고용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거기서 추천된 인재를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좀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리스맨에는 총 몇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현재 외주 개발사와 계약해서 설계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업무 협조가 매우 원활하고 유능한 제작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내부 인력을 처음부터 막 채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주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사업체의 리스크를 줄이고 네. 좀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금 외주 인력을 활용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네.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자 및 디자이너를 채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 그 주인의식이 있고 또 사소한 거 하나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네. 이렇게 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리더십 있는 말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이야기를 듣고 또 리스맨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 이런 분야에 구인을 하고 계시지만 또 원하는 인재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약간 상투적인 대답일 수 있지만 네. 그 리스맨의 꿈과 비전을 함께하고 함께 회사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인재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것 하나하나 간과하지 않고 잘 챙길 수 있는 인재를 희망하고요. 또 사실은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죠. 네, 센스가 있는 중요합니다. 사람이죠. 네. 많은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제는 대표님 개인의 또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여성 스타트업 일단 대표님들이 상당히 적으세요. 예. 그런데 좀 이렇게 나오셔서 반갑기도 한데 이렇게 좀 여성으로서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다면 그 부분도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그 여성, 특히 저처럼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은 오히려 그 집과 가깝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창업이 그런 것에 있어서 보다 일을 하기 좋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저는 제가 원했던 일이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좀 소개를 해주실 때 새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경력 단절녀라고 하기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예, 뭐 워낙 할 일이 굉장히 많고 네. 항상 쫓기듯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찰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게 네. 또 많이 지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도 많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금방 넘어져서 울고 그치만 또 금방 일어나서 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방 일어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웃는 그런 네. 태도가 저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계속 이렇게 대표님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끼지만 상당히 좀 차분하신 것 같고 또 섬세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그만큼 더 예민하게 받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꿀팁을 주고 가시죠. 예,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큰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는 그 페이스북 셰릴 샌드버그의 린인이라는 책도 아주 감명 깊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MJ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도 아주 오. 감명 깊었습니다. 그 MJ 드마코 부의 추월 차선의 책에서는 나온 내용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시간에서만큼은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모두가 하루 24시간이고 1년 365일입니다. 그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산인데 저희 임대관리 시스템 리스맨이 임대 관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시간을 덜어드린다, 노력을 덜어드린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큰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부의 추월 차선은 저도 처음 들어본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희 대표님은 이렇게 좀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또 최성민 대표님께서 스타트업을 이제 뛰어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추천해 주실 책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희가 책을 읽는 거는 사실 뭐 그 책이 정확하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또 거기 교과서처럼 그걸 따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책을 쓴 사람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그 고민을 통해서 내 고민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 많이 만나뵈면 정말 외롭고 고독한 직업입니다. 예. 자기 고민을 누구하고도 나누기 힘든 직업이어서 지금 그 유진희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책도 저는 추천하고 싶고 또 국내에서 그 창업자로서 고민하신 분들의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한두 가지 추천드리자면 그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쓴 한 2015년 정도에 출판된 건데 리스타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수진 대표는 모텔 청소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제 숙박 분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기업의 CEO로 성공을 했는데 네. 깨알 같은 고민들이 거기 많이 녹아 있고요. 올해 출판된 책 중에는 그 장병규 위원장,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장인데 네. 성공한 창업자에서 성공한 투자자로 또 이제 공제에까지 나서셨는데 스타트업 한국이라는 책 출판했는데 스타트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것 읽어보시면 고민을 같이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그리고 또 리스맨의 유진희 대표님을 만나뵀는데요. 리스맨의 성전을 앞으로도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